프레드 웨스트와 로즈메리 웨스트는 영국 출생으로 강도, 성폭행, 연쇄살인 등 각종 흉악범죄를 저질렀던 부부 범죄자입니다. 남편인 프레드 웨스트는 1941년에 태어났는데 그의 집안에서는 오래전부터 근친상간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프레드는 어린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으며 13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를 임신시킨 미성년 성범죄자였습니다. 프레드는 1962년에 매춘부로 일하던 10대 청소년 캐서린 레나 코스텔로와 결혼하였는데 결혼 당시 캐서린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직후 캐서린은 딸을 출산했고 아이의 이름을 샤메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레드와 캐서린 사이에서의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는 아이가 생겼음에도 무절제한 성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들을 임신시키고 또 그 여자들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보는 걸 즐기는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프레드는 아이스크림 트럭을 몰며 장사를 했는데 그건 바로 어린 소녀들을 쉽게 납치할 수 있다는 끔찍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1967년에 캐서린은 남편의 변태적인 성적 요구에 질려 결국 가출했습니다. 그녀가 집을 떠나자마자 프레드는 안나 맥폴이라는 10대 여성과 친해져 그녀를 임신시키고 그녀가 결혼을 요구하자 살해하고 토막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마치 기념품을 간직하듯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도 그는 몇 차례나 더 이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개월 뒤에 가출했던 캐서린이 집에 돌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프레드와 캐서린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은 결혼 직후 낳았던 샤메인과 프레드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 안나를 남겨두고 떠났는데 프레드는 이 아이들에게 성적 학대를 수시로 가했다고 합니다. 아내인 로즈메리 웨스트는 1953년에 정신분열증 환자인 아버지와 우울증 환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로즈메리도 남편 프레드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였으며 다소 어린 나이부터 근친상간을 일삼아 왔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1969년에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로즈메리는 프레드의 혈육이 아니었던 샤메인이 마음에 안 들었었는지 특별한 이유 없이 샤메인을 살해하였습니다. 프레드는 이런 모습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샤메인이 죽기를 기다렸던 것 마냥 아이가 죽자마자 그녀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해 수집하였습니다. 프레드와 캐서린 사이에서 태어난 안나는 아버지의 필적할 만큼 사이코인 새엄마 로즈메리가 가세하여 전보다 더 심하게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프레드는 고작 8살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친딸을 범했고 이때 로즈메리는 아이가 저항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1971년에 캐서린이 자신의 아이들을 보러 프레드 앞에 나타났을 때 프레드는 곧장 그녀를 살해하였고 그녀의 시체도 이전에 자신이 살해했던 사람들처럼 토막내었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20년 동안이나 웨스트 부부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실상은 문란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지독하고 끔찍한 생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들 부부는 변태적인 성생활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크로멜가 25번지에 하숙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문란한 생활로 인해 자녀가 무려 8명이나 있었던 웨스트 부부는 보모를 구한다는 광고를 지역지에 지속적으로 내보냈고 적은 돈으로 여행을 하던 젊은 여성들이 숙식도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돈도 벌며 지역 관광까지 할 수 있는 이 하숙집에서 지내기 위해 웨스트 부부의 하숙집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웨스트 부부의 하숙집에 들어가게 된 여성들은 이들에게 잔인하게 성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무전 여행객들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젊은 여성들까지 집으로 유인하여 앞서 행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집안에 있는 지하실과 뒷뜰 등에 매장하였습니다. 웨스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딸인 헤더 웨스트는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1986년에 자신의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평소 웨스트 부부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부모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프레드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헤더는 갑작스럽게 실종되었고 경찰이 웨스트 부부를 의심하여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증거를 찾아내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헤더의 실종 사건은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고 웨스트 부부의 범죄 사실도 묻혀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그들의 범죄 사실이 정말 허무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프레드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술김에 첫째 딸 샤메인을 자기 집 마당에 묻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 말을 그냥 넘기지 않고 경찰에게 전달하였고, 헤더의 실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수사하던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웨스트 부부의 집 마당을 굴삭기로 파헤쳤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세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프레드의 말과는 다르게 그 중에는 샤메인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매스컴을 타면서 영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혀 집안의 지하실뿐만 아니라 뒷산까지 파헤친 끝에 다수의 시신을 추가적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2월 26일에 하숙집 뒷뜰에서 헤더의 유골이 발견되었고, 그 외에도 총 3명분의 유골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어 웨스트 부부가 살해한 피해자가 공식적으로는 12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 내용이나 범행 기간을 봤을 때 좋게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웨스트 부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각자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로즈메리는 프레드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고, 이에 충격을 받은 프레드는 1995년 1월에 깜빵에서 목을 매달아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결국 로즈메리는 그해 10월에 혼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0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그녀는 프레드가 주범이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상황은 그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방송으로 재판의 소식을 들은 생존자의 등장으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프레드가 아닌 로즈메리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프레드는 로즈메리의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이 인정되면서 로즈메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영국 내무부 심사에서 가석방 불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금까지도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 라디오싹이었습니다.